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 오늘은 슈퍼 화요일 이후 경선 판세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간 3월 3일 화요일 캘리포니아, 텍사스 포함된 14개 주 경선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바이든이 선전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흑인 표심에 기반해 남부지방뿐 아니라 진보 진영의 표심 분산에 기반해 텍사스, 매사추세츠, 메인 등 10개 주에서 승리를 하고 샌더스가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 4개 주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캘리포니아 득표 집계가 일단락되면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바이든과 샌더스 진영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바이든이 조금 앞서는 상황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예상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는가? 첫 번째로 민주당 내 기득권 중도 우파 진영의 바이든 중심으로 한 대동단결입니다. 슈퍼 화요일을 앞두고 부드 지지와 클로바차가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하고 바이든을 지지를 했습니다. 정치적인 앞날이 창창하다고 믿는 부드 지지와 클로바차가 흑인층 득표의 한계를 절감하고 나갈 구실만 모색하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들의 바이든 지지를 중계했다는 정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민주당 진영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베토 오로크가 텍사스 유세 현장에서 바이든 지지를 천명을 했습니다. 중도 우파 진영은 바이든을 중심으로 이기기 위한 대오를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득권 언론의 지독한 편파적인 보도가 주요한 원인이겠습니다. 중도 우파 진영의 어쩔 수 없는 단결은 MSNBC, CNN, 워싱턴 포스트 등 기득권 언론에 의해서 마치 민주당 전체가 바이든을 중심으로 대동단결했다라는 여론 조작, 이제 상징 조작, 그 노엄 촘스키적인 표현으로 manufactured consent를 만들어내고 이를 효과적으로 정치 정부에 상대적으로 둔감한 지역, 비도시 지역 유권자 계층에게 심어주는데 너무나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슈퍼와일 선거방송 집회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CNN, ABC와 같이 다양한 시각의 토론자를 섭외한 방송도 있지만 MSNBC 그리고 선거방송을 주도한 척 토드와 같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균형 감각을 상실한 기득권의 선동 매체로 남은 언론도 존재합니다. 그나마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편향적인 성향의 진행자 이 크리스 매튜, MSNBC의 크리스 매튜가 샌더스의 네바다주 승리를 나치의 침략에 비유하고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사직한 혹은 권고 사직을 당한 것은 MBC는 물론 미국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슈퍼 화요일 결과가 정확히 나오기도 전에 중도우파 진영의 논객들은 민주당이 출혈적인 선거운동을 그만하고 바이든을 중심으로 모두 단결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기득권 언론을 통해서 설파를 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 진보 진영의 분열입니다. 트럼프도 언급했듯이 워렌이 샌더스 지지를 선언을 했었다면은 매사추세츠, 메인 등 북부 지역에서는 샌더스가 당연히 승리를 했을 것이고 전체적인 판세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워렌 선거 캠프는 다수 지역에서 2위 혹은 3위 득표로 선거운동을 지속할 수 있다는 확신을 믿었고 그 확신 뒤에 남는 것은 왜 그랬을까라는 현타가 이제 찾아온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지적해야 될 것은 샌더스의 선거운동의 한계입니다. 기존의 정치권을 모두 기득권으로 몰아붙이고 데모크래틱 소셜리스트, 민주사회주의자 색깔을 분명히 한 점은 미디어의 표면 보도와 결합되면서 지지층 외연의 한계를 결과적으로 초래했습니다. 샌더스 선거운동의 영향, 글라스루트 무브먼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도심 지역에서는 샌더스의 지지 외연은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이 직접적이지 못한 지방, 변두리, 주변부 지역에서는 기득권 언론의 바람잡이 영향이 훨씬 강했고 이에 샌더스 진영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역부족이죠, 솔직히. 기득권 미디어가 저렇게 밀어주는 상황에서는 샌더스 진영이 달리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사이드 파이트의 목적은 아웃사이드 파이트와는 달리
내부의 지지를 받아서 철저하게 내부에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샌더스는 바이든에게 한편으로 너무 온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일 토론은 물론이고 2월 25일 토론에서는 이미 선발 주자로 샌더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타 후보를 그렇게 크게 많이 비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기는 했었지만 이는 인사이드 파이터의 자세로서는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2월 25일 토론에서 너무나 흠이 많은 이 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너무나 흠이 많은 바이든을 다시 한번 몰아붙이고 사우스캐롤라이나 선거 영향력이 막강한 짐 클레이번의 바이든을 꺼져야 하는 불빛인 바이든의 지지를 못하도록 막았다라면은 사우스캐롤라이나 결과의 슈퍼 화요일에 대한 영향력 확대는 미리 차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은 2월 25일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속할 만큼의 돈도 인력도 아무런 에너지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이벤트적인 효과로 결국 이 엄청난 변화를 슈퍼화요일의 승리를 만들어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후 예상과 희망의 근거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바이든의 부적격성이 이후에는 더욱 철저하게 조명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바이든의 승리는 기득권 정치와 언론이 포장하고 만들어낸 manufactured consent, 상징 조작의 결과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빼면 그가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은 이렇게 미국을 바꿔나가고 좋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샌더스의 의료보험 포함 여러 정책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자기 생각, 거기에 대한 챌린지만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초기 부진의 원인이었고 아직도 부진의 원인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대국민 메시지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젊은 유권자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정책적 메시지가 부재한 상황. 그리고 이것이 지속된다면 당선이 되어도 트럼프에 대한 본선 경쟁력은 여전히 열세인 상황으로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바이든 부적격성의 요인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단하게 제가 짚은 것들은 나중에 트럼프로부터 맹공을 당할 하나하나의 요소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이든의 경우에는 이번이 세 번째 대선 도전입니다. 88년부터 그 후보자 생활을 했었죠. 바이든의 88년 대선 후보 당시 거짓말에 의한 낙마의 과정, 이것도 나중에 자세하게 필요하면 하나하나 다루겠습니다. 거짓말에 의한 낙마의 과정, 그리고 인권운동 관련한 그 거짓말, 그리고 사회보장제도 축소 투표와 이에 대한 아주 무차별적인 언급한 이력, 그리고 이라크 전쟁 지지와 좋은 일자리를 뺏어간 무역협정에 대한 찬성 투표, 치매의 전조기로 보이는 몇 가지 현상들, 이것은 많은 코미디 언론에 의해서 하이라이트가 되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가스업체 임원 근무와 보통 유권자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수준의 임금 수준에 대해서 더욱 철저한 방어가 바이든으로서는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는 이 merciless, 아주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사람이죠. 선거 과정에서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혹독할 정도로 비정한 사람이고, 이 트럼프는 바이든을 많은 거짓말로 점철된 정직하지 못한 정치인, 그리고 부패의 대명사로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도 전에 팍스 뉴스를 통해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예상되는 것은 샌더스를 중심으로 한 진보 진영의 단결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에 이것을 찍고 있는데 어제까지도 워렌의 샌더스에 대한 지지 천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레이첼 메도우 쇼에서 나온 엘리자베스 워렌의 인터뷰에서도 이렇게 있지만 엘리자베스 워렌의 샌더스 캠프에 대한 지지는 지연될 수 있고 또 심한 경우에는 결국 지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샌더스 진영의 이기기 위한 선거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득권 언론의 바이든 승리 호들갑과는 별도로 결과적인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바이든과 샌더스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치라는 것은 expectation 대비 actual인 거지요. 나중에 나온 결과 확실히 큰 이변, 큰 승리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은 지금부터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기득권 정치와 언론이 영합한 세력에 맞서서 외연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선거운동의 변화도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전에는 그 데모크래틱 소셜리즘과 이 소셜리즘의 차이에 대한 설명, 이것이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요청이 되었었고, 이후에는 이 차이 설명에 집중하기보다는 데모크래틱 소셜리즘과 그 프로그레시브한 캐피털리즘, 그리고 서스테이너블한 캐피털리즘, 그리고 캐피털리즘 포 더 워킹 피플은 결과적으로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같은 것이다라는 이 효과적인 치환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이를 기득권 언론 미디어를 통해 그 확대 재생산되도록 악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골수 기득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친구가, 모두 버니 샌더스 진영이 될 수 있다라는 프레임적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오바마 대통령 등장 광고를 최근에 보낸 것은 의미 있는 전환의 움직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과의 차별성을 더 정확히 얘기하고 이것을 알리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과의 1대1 구도가 형성된 상황에서 과거처럼 바이든은 나의 좋은 친구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바이든이 적합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지, 왜 바이든의 트럼프 대비 본선 경쟁력이 말도 안 되는 게임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를 하고, 특히 임박한 3월 15일 후보 토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바이든은 여성 관련 이력, 복지 관련 축소에 대한 계속적인 의견 표명, 그리고 일자리 / 무역 협상 등의 측면에서 제대로 안다면, 유권자들이 제대로 안다면 절대로 그를 지지할 수 없는 다양한 거리가 존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노출하고 제한된 미디어 자원을 통해 확대 생산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샌더스가 무브먼트 리더로만 남을지, 아니면 무브먼트를 이끌면서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대통령 후보, 또 최종적인 대통령이 될지를 판단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시점에서 컨테스트 컨벤션과 블룸버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먼저 블룸버그 관련해서 보면은 민주당 일부의 기득권층에 대한 블룸버그의 지지, 그리고 정치 후원 세력인 대기업과 빌리언의 기득권을 보전하는 데 집중하는 corporate democrat 특성이 선명하게 나타난 아주 상징적인 현상이 블룸버그의 한 2일차나 1일차나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흑인 인권 관련한 이슈, 여성과 관계되는 이력, 그리고 유권자 다수를 향한 정책 측면에서 유권자의 표심과 철저하게 괴리된 후보, 공화당 후보도 이런 사람 뽑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민주당 후보가 이런 사람이 나왔다는 것 자체도 민주당이 한편으로 되게 부끄러워해야 될 측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권자의 표심과 괴리된 후보가 돈으로 기득권층의 지지와 미디어의 노출 보도를 사면서 트럼프의 대항 세력으로 부각된 상황은 미국 민주주의의 한계와 too much money in politics 문제가 만연한 상황에서 금권 정치, 이 플루토크라시라고 하죠. 이 금권 정치의 단면까지 보여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사건,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 과정은 되풀이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블룸버그가 뉴욕시장 재직 시절
행한 다수의 유색 인종을 타겟으로 한 불신 검문 Stop and Frisk, 남발과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에 대해 워렌에게 NDA 관련해서 박살이 나는 그런 장면은 많은 진보 세력과 상식적인 대안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에게 약간의 사이다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정치에 있어서 돈의 영향력은 상당하고 돈을 향한 정치, 언론, 기득권층의 줄서기는 여전한 상황에서 시티즌스 유나이티드 판결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든 지역의 경선이 끝난 이후에도 과반수 1991명 선거인단을 확보한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후보에서 500명의 기득권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과 로비스트 등이 참여해서 소위 슈퍼델리게이라고 명명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최종 민주당 후보를 선출할 수 있다라는 것이 브로컬 컨벤션, 컨테스트 컨벤션의 개념이다라고 크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트럼프에 이기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오바마 코올리션의 한 축, 즉 젊은 계층과 남미 라티노의 전폭적인 지지를 대변하는 샌더스 지지층의 민주당 이반을 가속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트럼프 재선을 결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공상적인 사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보다 샌더스를 더 싫어하는 수구 기득권 민주당 세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일부 미디어에 의해서 무조건 샌더스는 안 된다라는 시각이 생산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에 힐러리 클린턴을 포함한 보수 농객들이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은 정당 조직으로서 너무나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걸쳐져 있는 민주당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황으로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의 민주당원인 전직 대통령 오바마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을 잡아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마저 바이든으로 심하게 사전적으로 치우친다면은 바이든의 실패는 너무나 분명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 대선, 민주당 경선을 대하는 한국인, 우리 국민, 나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샌더스를 지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샌더스가 오바마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트럼프가 결과적으로 마음대로 악용해 먹고 있는 남북관계 진전을 실질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후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바이든은 트럼프의 김정은 위원장 만남과 협상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표명했고 기존 오바마의 대북 정책, 즉 완전한 핵무기 포기가 없으면은 만날 필요도 없다라는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서 언급한 바가 있고 이가 바뀔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샌더스는 선거의 분리를 감수하고, 왜냐하면 민주당 경선에서는 트럼프의 부분이라도 칭찬하는 것 자체가 불리함을 감수를 하는 거죠. 이런 분리를 감수하고서도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대화하고 한 점에서는 잘했다라는 다수 한국민의, 모든 한국민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다수 한국민의 인식을 수차례에 걸쳐서 공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샌더스의 워킹 피플, 근로대중을 위한 의료보장 확대, $15, $15 최소임금제, 사회보장의 확대는 중산 서민층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 성향을 개선시켜서 자동차, 전자제품 등 한국 기업이 강점이 있는 내구성 소비재의 미국 내 판매를 확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층을 비호하는 연구기관에서도 미국 내 중위권 이하 소득계층의 세후 가처분 소득 개선이 미국 내 소비 진작과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좋다라는 인식은 존재합니다.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빈곤층 진입이 예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소비 성향의 확대와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적극적인 소비도 미루어지고
어려울 수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또한 뉴딜 등의 실행을 통한 도로, 항만, 인프라스트럭처의 개선 작업은 미국 내 프레젠스가 있는 국내 대형 건설업에도 유의미한 훈풍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셋째로 미국이 실질적인 글로벌 프랙티스를 대변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진보적 정책 확대와 근로대중을 중심으로 한 사회제도의 변화는 한국의 빈부격차 축소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에도 의미 있는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